각이라고 이겠습니다. 3, 4분의 각이면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근데 세타의 값은 3, 4분의 각인데 여기는 각은 싹 다 2분의 세타라고 주어져 있네. 그럼 일단은 2분의 세타의 값이 몇 사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세타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까지가 3, 4분면인가요? 그럼 2로 나눠가지고 2분의 세타에 대해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부터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까지. n이라는 값이 만약에 짝수값이면은 2, 4분면인가? n값이 짝수였을 땐 2, 4분면이 되신 거 맞으세요? n값이 홀수였을 때는 몇 사분면이지? 4, 4분면? 홀짝에 따라 4분면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분의 세타의 값은 2, 4분면 또는 4, 4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를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4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 4, 4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탄젠트는 항상 음수인 거네. 그런데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부호는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달고 나갔습니다.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탄젠트의 값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라면서요. 루트 제곱의 값은 절대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지금 2, 4분면, 4, 4분면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내보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코사인 제곱이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약분했습니다. 코사인 값 약분했고요. 남은 녀석들은 이제 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거 산수하려고 했더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왼쪽에 녀석의 값이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두 개 더한 건 누군데요? 거기다 지금 이것만 더하시라고요? 네, 답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58쪽에 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4파이라고 얘기하고요. 넓이의 값은 24파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의 길이 값이랑 넓이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난 중심과 크기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4파이, 넓이의 값은 24파인데 반지름값이 몇이란 얘기야? 반지름이 12? 그럼 반지름이 10이면 중심각은 누구란 얘기야? 3분의 파이? 그럼 내가 여기는 각의 크기 60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의 값은 10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색칠한 넓이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P점 좌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A점의 좌표에서 OB에 내린 순회발입니다. 여기가 10이면 그렇다면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OP 길이 값이 몇이에요? 빗변길이 10이니까 OP 길이는? 그 다음에 요만큼 선분의 1의 값은 663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색칠한 넓이의 값은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만 빼면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몇인데? 18루트 3에서 부채꼴 넓이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OPQ의 부채꼴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이의 값 3분의 파이에요? 따라서 18루트 3 마이너스 6파이가 답이네요.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번은 지금 코사인 5승의 값이랑 코사인 3승의 값이 지금 빼기라고 표현됐고 탄젠트분의 사인 5승의 값이 뺐을 때 3분의 1라고 나옵니다. 그때 탄젠트의 값이 궁금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앞에 거는 코사인 3승이 공통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탄젠트의 값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렇다 일단 앞에 거를 묶어주면 뭐가 해결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묶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코사인 3승 세타를 묶었더니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까지 앞에 거 묶을 수 있긴 한데 그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탄젠트의 값이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번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사인 4제곱 곱하기 코사인인가요? 근데 각은 지금 3,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좌변값을 코사인으로 묶어 쓰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으로 묶었습니다. 앞에서 남는 건 코사인 4승이 남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있나? 맞게 묶었나요? 그럼 이 중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게 모르겠다. 뭘 할 수 있지? 사인 4승, 코사인 4승.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대입해볼까? 사인 제곱의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럼 사인 4승의 값은 지금 위에 걸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4제곱인가? 그러면 코사인 제곱 대신에 이거 대입하려고요. 그럼 지워지네? 그럼 뭐만 남아? 네,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괄호수에 있는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스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코사인 스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을 때 3, 4분면이라면서요.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3, 4분면에 대해서 동경 하나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값은 3분의 1입니다. 동경의 값을 이렇게 그렸으면 수세면 항상 x축에다 내리라고요.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여기가 3하고 1인 모양입니다. 그럼 높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쓰니까 마이너스, 밑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밑변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때 탄젠트 값을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밑변분 높이의 값, 탄젠트 값은 2루트 2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번은 근과계수 연결을 통해서 문제에서 K값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주는 거는 사인 세타분의 1이랑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사인 분의 1하고 코사인 분의 1을 곱한 녀석의 값은 12분의 K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것 자체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K의 값을 지금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통분할까? 첫 번식을 통분하겠습니다. 첫 번식을 통분하게 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인 코사인 값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돼요? 사인 코사인 분의 1의 값이 12분의 K니까 이 값은 12분의 K 곱하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인가요?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누구란 얘기야? 사인 코사인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K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값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5분의 K제곱이 돼? 그럼 K를 알아야지만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합의값은 알고 있고 구배값은 누군데요? 그럼 K값을 알려면 너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가훈아? 합과 뭐라고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고요? 합과 차 고백값이 보이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차 고백값들이 보이면 반드시 뭘 하면 문제가 풀린다고요? 제곱하겠습니다. 제곱이 되는 좌변값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라고 썼고요. 이 사인 코사인의 값이 K제곱분의 25입니다. 거기다 지금 사인 코사인 값 K분의 12 값을 대입했습니다. 양변의 K제곱을 곱해야 되겠다. 양변의 K제곱도 곱했고 이항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세타의 값은 2, 4분면이라면서 2,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지? 사인만 플러스인가? 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내거의 부호는 음수인 모양입니다. 그럼 K값으로 선택할 거는 마이너스 25 대입해서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5 대입했더니 자, 그 다음 더 이상 풀 건 없죠? 자, 이제 10회로 가겠습니다. 10화에서 풀어야 될 게
쪽수 얘기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106이라고 들었습니다. 106쪽부터 107이요? 너는 거기만 질문이라고? 다른 분들은요? 106쪽, 107쪽을 제외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너 왜 숙제가 또 안 돼 있어? 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창빈아. 강의 숙제 다 돼 있나요? 106쪽, 107쪽 말고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106쪽, 107쪽으로 왔습니다. 106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675번으로 왔습니다. 672번. 672번이 그림과 같이 반증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원이 있고요. 그 원에서 중심이 O에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동경 OA의 가계 크기가 세타인가 봐. 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축의 음의 방향 위에 있는 점이라고. AOB라고 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분의 5라면 그때 코사인 스타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둘레의 길이인 거네. 둘레의 길이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사인 스타 값을 구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OA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코사인 스타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OAB라는 둘레를 삼각 함수를 가지고 표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반지름 값 원차 비례잖아. 반지름 값 원차 비례잖아. 근데 둘레 길이가 2분의 5라고 했어? 그럼 3분의 AB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네. 코사인 스타를 구하라고? 근데 여기는 가계 크기가 누군데? 여기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등변 삼각형인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 쌤이 지금 필요한 거는 난 여기 길이 필요하거든. 여기 길이를 h라고 칭하해 보겠습니다. h라는 길이를 안다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누군데요? 네, 1분의 h니까 h라고요?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랑 사인 세타의 값은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을 h라는 걸 알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타라는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음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값은 이거네. 난 지금 이거 구하는 거네. 1-사인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난 지금 h만 필요한 거지? 근데 h의 값은 중학교 2학년도 푸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쪽 방향의 높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쪽 방향의 높이의 값은 누구야? 4분의 루트 15라고요? 1에서 16분의 1 뺐더니 16분의 15? 루트 씌웠더니 4분의 루트 15죠? 그럼 넓이의 값이 몇인데요? 16분의 루트 15인가요? 전체 넓이의 값이 16분의 루트 15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을 1로 잡고 높이의 값을 h로 잡고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따라서 h값이 누구라고요? 8분의 루트 15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제곱에서 대입했더니 64분의 15. 64에서 15를 빼면은 49인가? 그럼 49면 이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았던 문제가 75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75번이 그림과 같이 중심과 크기의 값이 세타이면서 반지름기의 값이 일자리가 되는 부채꼴 PAB라고 하는 부채꼴이 중심 P가 반지름은 R이 되고 부채꼴 PAB에 대해서 중심점 P점 좌표는 반지름이 R이면서 원 C라고 하는 반지름이 R인 원 C 위에 P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의 넓이의 값은 PAB 넓이의 값의 파이분의 16배입니다. 넓이의 관계가 파이분의 16배? 근데 부채꼴 PAB라는 부채꼴을 C에 접하면서 돌렸을 때
중심점 P점 좌표를 출발한 다음에 제자리에 올 때까지 원과 두 번 만납니다. P점 좌표가 원과 두 번 만난다고? 이걸 이렇게 굴리나 보지? 부채꼴을 굴렸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한번? 내 말 중에 되신 거 맞아요?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전 P점 좌표는 출발한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C라는 원하고 두 번 만난다며? 맞아요? 그럼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번 만났다는 말은? 정확히 요 맞은편, P점 좌표 맞은편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야 되겠네. 출발할 당시에 만난 건 필요 없고요. 출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게 정반대쪽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모양이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만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반지름 값도 구하고 세타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원의 넓이가 필요한 모양인데 원 C의 넓이가 몇이야? 원 C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모르니까요. 그러면 부채꼴 넓이한테 파이분의 16을 곱한 게 저거라고? 그럼 PAB의 넓이의 건 몇인데? (16분의) 파이 제곱 R 제곱인가요? 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부채꼴 넓이한테 이래야지 파이분의 16을 곱하면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부채꼴 PAB가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 두 번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길이의 값이 누구지? 이 빨간색 길이는 누구예요? 파이 R이라고요? 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게 많잖아. 부채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반지름 길이가 몇이라고요? 이 부채꼴은 반지름 몇이라고요? 1이었나요? 또 호의 길이는 몇이야? 그렇다면 이게 굴려가지고 파란색 부채꼴로 굴려가지고 다시 밑에 있는 점에서 P점에서 이렇게 맞은편에서 만나려면 여기는 파란색의 둘레 길이랑 빨간색의 길이는 똑같아야지 굴려가지고 만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파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2 플러스 세타의 값이 똑같은 거네. 근데 여기 부채꼴 넓이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야?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이 뭐냐고. 이쪽으로 하면 부채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세타인가요? 2분의 세타인가?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해된 거 맞냐고요? 그러면 두 개만 10방씩 풀어가지고 문제에서 R하고 세타만 구하라며. 10방이 쉽나? 안 쉬운 것 같은데. 문자는 두 개고 식은 두 개인데 10방식이 안 쉽다. 어떻게 하지? 세타 값 대신에 대입해서 풀어볼까? 세타 값 대신에 대입해서 풀었더니 16분의 파이 제곱 하나 빼먹었나? 네, 저 부채꼴 넓이에서 제곱 빼먹었습니다. 16분의 파이 제곱 R 제곱은 세타 값이 파이 R 마이너스 2여서 맞게 잘 썼나요? 세타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항해주면 이게 완전 제곱식 맞아?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럼 따라서 R의 값이 누구라고요? 반지름 값은 파이분의 4예요? 반지름 값이 파이분의 3이면 반지름한테 파이분의 4를 대입했더니 세타의 값이 누군데요?
네, 세타의 값 2네요. 이거 두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의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파이 r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네. 근데 너희가 지금 대답하는 속도가 쌤 생각하는 잘 될 아이들의 속도보다 한참 느려. 더 빨라야 돼. 머릿속에 생각이 빨라야 돼. 자, 그 다음 또 풀어줄 거 얘기하세요. 6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7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삼각 함수값이랑 로그를 섞어가지고 합성함수를 만든 다음에 방정식 문제, 로그 방식 풀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내가 좀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로그로 표현된 식을 로그로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로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 진수 조건에 따르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은 다 0보다 커야 되나요? 당연히 이건 만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점과 P점에 대해서 P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9자리가 되는 원 위의 점인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며. 그래서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데요? 세타는 1,4,5인의 각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야지만 사인과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요. 그때 문제에서 로그를 없애겠습니다. 이제 부동식 풀려고 합니다. 아니, 방정식 풀려고 합니다. 방정식은 빼기 있더니 탄젠트라고 써도 되나? 바로 이해되나? 그게 2의 2분의 3승인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이해 안 됐습니다. 로그의 빼기이기 때문에 현우야 머리를 써야 돼. 로그의 빼기이기 때문에 쌤이 지금 빼기를 나누기처럼 표현했습니다. 현우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지금 진수에 있는 숫자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탄젠트입니다. 로그를 지수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기 때문에 미세값 2고요. 맞은편에 있던 2분의 3을 지수로 올렸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탄젠트 세타의 값은 지금 현재 2루트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2루트였을 때 P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반지름 길이가 9짜리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반지름이 지금 9짜리 원이 있는데 탄젠트의 값이 지금 2루트라고 얘기했어? 반지름이 9가 되는데 탄젠트 값 2루트라고? 그럼 여기에 1대 2루트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1대 2루트이면 빗변 길이가 3이어야 되잖아. 그럼 1대 2루트한테 3배 했다는 얘기네? 여기가 지금 3이고 6루트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점 좌표를 구하래요. P점 좌표는 3,6루트인 것 같습니다. 그때 A, B를 곱하라고 얘기했고요. 18루트가 답인가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려고 했던 게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1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시계의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9시하고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도록 하는 횟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계만 좀 옮겨서 여러 번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만. 자, 9시. 9시면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9시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예요? 3시면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것도 90도인가요? 3시도? 그럼 9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각이 36도가 되는 횟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3시, 9시 정각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건 문제 뭐 손대고 식으로 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9시부터 10시 사이에 30도가 될 때가 있어?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도가 될 때 몇 번인데? 2번이겠네. 시침의 값이 9시에서 살짝 더 10시까지 살짝 움직일 때 분침의 값이 이쪽 방향에 30도인 게 가능하겠죠?
또는 이쪽 방향에 있을 때가 또 가능한가요? 9시에서 10시 사이는 9번입니다. 그럼 10시 정각이 됐어. 10시 정각이 되었으면 시침과 분침 60도일 거야.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도가 되는 경우 몇 번이야? 그것도 2번인 것 같은데? 이제 11시 정각일 때까지 4번째 거야. 4번째 30도가 되는 경우가 11시 정각이야. 이해된 거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 11시 정각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30도가 되는 건 몇 번이야? 그건 한 번이야. 11시 정각부터 시작해가지고 30도가 되는 경우는 11시 했던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의 값이 여기 있어서 30도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12시가 넘어야지 시침이 살짝 움직이고 분침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가 이때가 30도인 거죠? 얘들 맞나요? 현우 지금 이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가 몇 시까지라고요? 12시까지였어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서 몇 번이야? 12시에서 1시 사이는 2번이에요? 이렇게 30도가 될 때가 한 번이고요. 1시 정각일 때가 2번째죠. 그 다음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 한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하고 2시 사이에서는 30도가 되는 경우 몇 번이야? 그건 2번입니다. 이제 2시부터 3시까지가 30도가 되는 경우가 몇 번인데? 몇 번?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서 몇 번이라고요? 뭐 엄청 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걸 식으로 풀면 너무 까다롭습니다. 식은 사람마다 다른 식을 세울 건데 이거는 일반각을 세워가지고 차이값이 30도가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풀 게 있나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갈 시간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줬다고? 수투로 가겠습니다. 메가헤르츠 수투의 쪽수를 불러주세요. 98쪽부터 98부터 116.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법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건지 다항함수의 미분을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도함수 활용 파트 중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직선을 갖다 구할 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하고 y절편 알고 있는 직선 구할 줄 압니다. 근데 수업할 때 가끔 보면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식 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머리를 사용하는 게 빠르게 자신 스스로를 체근해서 두뇌를 빨리 활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기울기 값이 m이면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식을 어떻게 세우죠? y에서 y좌표 뺄 거고 기울기 쓸 거고 x에서 x좌표 빼요? 세 번째, 두 점 좌표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기울기를 만드나요 우리가?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지나는 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다가 지금 y1에 x1이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x2, y2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기울기 값은 만드실 거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평균 변화를 가지고 기울기 만드실 겁니다. x절편의 값은 a고 y절편의 값이 b였을 때 식성 어떻게 세워요? 네, x절편의 값은 x 밑에 y절편의 값은 y 밑에 써가지고 식상 방식 만드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오른쪽에 1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절편을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식 구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접선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접할 때는 판별식은 빵이라고 났습니다. 왜냐면 2차 방식이 나오니까요. 2차식과 직선이 접했을 때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갖다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2차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이 빵이었을 때 접한다고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하는 함수들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습니다. 접할 때 판별식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세 마리 되시나요?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미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접하는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접점 좌표가 있습니다. 선생님,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접할 때는 오로지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접선이 한 점에서만 만났을 때만 접선이었잖아요. 하지만 3차 함수 이상의 함수부터는 한 점에서 접하면 다른 데서 안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점에서 접했을 때 다른 점에서 만나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점에서 만나도 우리 이 선을 접선이라고 칭할 겁니다. 자, 이 점 좌표의 값을 a, fa라고 한다면 이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한다면 나는 기울기를 알아야지 지나는 점의 좌표는 a, fa이기 때문에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지금 앞 챕터에서 도함수를 배웠던 거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미분계수가 A점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A를 대입한 게 저 접점 A에서 기울기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접선이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직선 방식 이용해서 Y에서 Y좌표를 뺄 거고요. 기울기 쓸 거고 X에서 X좌표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찾는 접선입니다. 하지만 접선과 수직인 선을 구할 때도 꽤 많이 물어봅니다. 접점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 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꽤 많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선. 그럼 지나는 점은 a, f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달라지는 건 기울기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식은 똑같이 a, fa를 지나기 때문에 y에서 fa를 뺐고요. x에서 a를 빼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다만 기울기만 f'a가 아니라 뭐겠어요? 수직이면 기울기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f'a분의 1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꼴랑 직선의 방식만 세울 줄 알면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야 접선의 기울기 구할 줄 알잖아. 그냥 미분에서 a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야. 이것만 기울기 값으로 집어넣기만 해. 나머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과 똑같아.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산수만은 챕터입니다.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는 산수라고 있습니다. 자, 설명할 건 다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접선과 접점의 좌표에서 수직인 선을 저 빨간색 선을 문제 출제할 때마다 접선과 수직인 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접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서 두 글자로만 표현했는데 요즘은 이 한자말을 배제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 수학 학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게 다 한자 아니야? 접점, 접선, 수직 다 한자잖아. 근데 그냥 법선이라고 하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고 지랄이야. 그지? 니네 생각도 그러죠? 이거 완전 모순된 일인 것 같아.
자,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수직인선의 이름은 법선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수업할 때 법선이라고 표현해도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페이지, 그런 내용 정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확인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문제는 그냥 길기만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 fx래. 이 녀석의 값이 함수 fx인데 그 함수 fx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래.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미분에서 x좌표인 마이너스만 대입한 게 기울기입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5가 기울기인가요? 그럼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접선 자체를 구하는 건 1도 아니잖아. 그냥 직선만 구하면 되니까. 지난 점이니까 y에서 y좌표 뺐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다만 앞에 기울기만 표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앞으로 요짓거리 하기 싫거든? 요짓거리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은 뭘 쓸데없는 말을 이제부터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종류 유형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접점좌표가 주어질 때 접선 방금 구했어. 방금 전에 풀었던 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 구했고 지금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런 내용 정리가 위에 나와 있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위에 내용 정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접점을 몰라. 접점 좌표의 x좌표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기울기는 알아. 기울기가 뭐랑 똑같은데? 요게 지금 기울기야? 그럼 그런 a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 할 일이네. 미분에서 a 대입하려고요. 이 정도 암산해서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분에서 a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a가 몇이라고? a가 1이었을 때 접점 좌표가 궁금했었는데 기울기를 알고 접점이 궁금했었는데 접점 x좌표 1인 걸 알게 됐나요? 그럼 접점이 y좌표 필요하잖아. y좌표가 누구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접선 구하라고 합니다.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뺐고 기울기의 값은 3이라고요?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다들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 똑같이 접선 구하는 거 공식에 대입해서 대충 풀 건데 첫 번째 풀었던 문제는 접점이 주어지는 문제, 두 번째 풀었던 문제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접점도 없고 기울기도 없어. 0,4라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을 구하래. 0,4라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x의 3승 플러스 2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고요. 0,4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대. 근데 0,4라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요게 지금 0,4에서 그어준 접선이겠네? 이제 지금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0,4라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인데 나는 접선을 알고 싶다면 접점이나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접점과 기울기를 몰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별건 없어. 그냥 산수량만 많을 뿐이야.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접점 좌표를 가정해야 되겠네. 접점 좌표를 가정했더니 이 점 좌표는 a, a의 3승 플러스 1이라는 접점인가요? 기울기 값은 미분에서 a 대본 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값은 누구라고요? 미분에서 a 대입한 거 정도는 누구냐 물어보면 바로 말하셔야죠. 자,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을 구한 다음에 미수 a가 있는 상태에서 접선을 구하는 중인데 혹시 a를 알아야지 답을 쓸 거 아니야. a를 어떻게 구해? 이 접선이 누굴 지나니까? 이 접선이 0,4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식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를 구한 다음에 어디다 대입할지 모르는 바보들이 엄청 많아. 지가 문제 풀 때 이게 접선이라고 풀어놓고 접선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 a를 대입한다는 생각을 나중에 까먹어. 자, 0,4를 대입했습니다. 0,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6 아닌데 플러스인가? 우변값에다 지금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2a 세제곱의 값이 2인 것 같은데? 그럼 실근 중에 a의 값 1밖에 없나요? 나머지 학원입니다. 그럼 a의 값 1이라고 한다면
다시 1만 대입한 게 답이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항하고 정리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선생님 이항 잘못했어? 아 잘못했네요. 아까 얘기하죠. 이제 얘기해. 이항을 잘못했네.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실근인가요? A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A한테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접점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지면은 쉬운 문제. 근데 접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면은 접점 좌표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공통접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통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값은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함수의 값은 y의 값이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선은 이 선을 구하고 싶습니다.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 접선이 궁금합니다. 문제의 조건이 이건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죠. 같은 점에서의 접선이죠. fx에서도 접선이고요. gx에서도 접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 좌표의 값이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죠? f한테 a를 대입한 거 이 점의 y좌표랑 g한테 a를 대입한 거 빨간색 점의 y좌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또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검은색 그림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파란색 그림 gx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한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점에서 접선이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미수의 값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y는 fx라는 녀석의 값이랑 y는 gx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곡선이 꼭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공통된 접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말 이해되시나요? 한 점에서 접하지 않고 다른 점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래도 두 곡선에 대해서 이 선은 공통접선입니다. 이 선의 이름도 공통접선, 이 선의 이름도 공통된 접선, 공통접선입니다. 그런데 다만 점의 좌표가 다른 거잖아. 점의 좌표가. 선생님이 이 점 좌표의 값을 b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을 a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f한테 a를 대입한 값이랑 g한테 b를 대입한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이 두 점의 y좌표는 같지 않으니까. 그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f'a랑 두 곡선에서 a점, b점에서의 기울기 값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같은 공통 접선이니까요. 이것들을 미수수 해결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네. 가끔씩은 이 점에서 접하는 줄 알고 한참 문제를 풀었다가 답이 안 나와. 근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표현할 때 의사전달은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창빈아,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포물선 하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인 이 포인트에서, 마이너스인 포인트에서 접하기 때문에 한 점에서 접하는 모양입니다. 두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내가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식은 두 가지 세우려고 합니다. 앞에 건 fx라고 인식하려고 하고요. 뒤에 건 gx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점에서 y좌표는 똑같아야 되니까요. 공통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fx에서 접선과 gx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대입해서 산수하세요. 그럼 미수만 결정하세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a값도 구하고 접선도 구하시라고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A값은 1인가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려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은 건가?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3x제곱 마이너스 1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여기선 전혀 필요 없네. 지금 A라는 세입값 1인 건 확정했습니다. A가 1이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접점 필요한 것 같은데 접점 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접점의 y좌표가 빵이었어? 기울기는 누구였어? 기울기는 2였어요? 접선 구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차원의 문제들이 예제 문제입니다. 문제의 수준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서 수업 시간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모호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입니다. 그때 미지수 AB를 결정하세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게 처음에 할 일인 것 같은데 저 점의 좌표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하니까 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8 플러스 2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두 번째 거는 접선의 기울기 값 6이라고? 그럼 저 녀석의 값을 미분해서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6의 모양입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a 거기다 2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고 a한테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b의 값은 2인가?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 a, b가 미지수인데 두 점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너스 3,5를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c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f'-3의 값이랑 f'-1의 값을 똑같다고 하실 거죠? 첫 번씩 세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정리해서 쓸까? va-3b 마이너스 22가 5라고요? 따라서 3a-b의 값은 9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지막 건 미분에서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됩니다. 도함수 써놓을까 좀 복잡하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충 연립하면 나오겠다, AB가. 연립했습니다. 첫 번째 건 3a-b의 값이 9인데 두 번째 거는 a가 6인가요? a가 6이면 b의 값은 6이랑 9 대입했습니다. c의 값은 뭐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또 말 그지가 길게 하잖아. P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되는 직선을 구하라며. 법선 구하라고 하지 그냥.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멍청이들. 아무 생각이 없어.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P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난 기울기만 있으면 되잖아. 아이씨, 기울기 정도 이제 암산해 줄 수 있지 않냐? 자, 미분했더니 4x-1한테 1 대입하라고요? 기울기 누구라고요?
두 번째 녀석의 값은 P점 좌표를 똑같이 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뺐고 X한테서 1 뺐습니다. 다만 이 기울기는 뭘로 바뀐다고요? 기울기는 고백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차함수에 접하면서 이 직선에 평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 거야 우리한테? 네, 직선의 기울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접점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 직선이 수직이라는데? 그럼 기울기 몇이란 얘기야? 근데 접점을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미분해가지고 A를 대입한 접점 좌표가 필요한 거죠? 자, 미분해서 A 대입했습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되냐, 니네 좀. 그래서 세입값 6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세입값은. 난 접점 좌표 궁금했습니다. 접점 좌표 궁금합니다. 2, 방금 괜찮았어. 두 번째 걸 접선 구해야 되지? y-3의 값이 기울기 값 6이고 x-2인가요? 자,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접점 좌표 모릅니다. 접점 x좌표 a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라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가 빵입니다. a가 빵이었을 때 접점 좌표가 누군데? 따라 접선 구했습니다. y-7의 값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x-빵인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지금 0,-3이라는 점에서 포물선한테 그어준 접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귀찮습니다. 연습할 때도 귀찮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산수형이 많아서 귀찮고요. 틀리는 이유는 다 산수를 틀려서 틀립니다. 그럼 적절한 수준에서 암산이 빨리빨리 돼야지 빨리 풀겠네. 자, 접점 좌표값을 가정하겠습니다. 접점 좌표값은 a,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의 값이 접점입니다. 기울기 값은 누구지? 뭐라고? 접선 만들었습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있습니다.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0,-3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a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항했습니다.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하자 없습니다. 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접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접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접점 좌표 구할 필요 없지. 우리가 지금 접선 구하는 거냐? 접선 지금 이게 접선이에요? 3 대입한 거 접선 하나, 마이너스 3 대입한 접선 하나. 접선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대입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통접선 파트가 예제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두 함수가 어떤 점 마이너스 1,5라는 점이라고 한 점을 아예 명시했네. 이거는 똑같은 점에서 접하는 접선인가 보다. fx 저 첫 번째, 두 번째 함수의 값은 다 이 점을 지나는 것 같고요. 이 점에서의 공통 접선입니다. ABC가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F라고 인식할 거고 뒤에 건 G라고 인식하겠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G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똑같이 5가 나와야 돼요. F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G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G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A만 구할 수 있는 거네? A 값이 누군데요? A는 구했습니다. B, C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B-C의 값이 1이라고요?
그런데 도함수한테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번째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근데 A값은 알고 있다며. 좌변값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인데 두 식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입니다. C의 값은 A, B, C는 다 구했습니다. 공통 접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접점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의 값은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접선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평균값 정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정리라고 이름 부르는 걸 배운 게 뭐가 있지?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는지도 다시 기억해 볼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있어야 되거든. 최대 최소의 정리는 첫 번째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A하고 B 사이에서 fx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사이값 정리가 뭐였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지?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었더라?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F하고 FB가 다른 값이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A 대번거랑 B 대번거가 다른 거고 그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FA하고 FB 말을 다 쓰기 귀찮아. FA하고 FB 사이에 상수함수 찍 그었을 때 연속인 녀석의 값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몇 개 있다고? 적어도 한 개 있다고. A, B 사이에 전제 조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내용 정리는 K가 나오도록 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롤의 정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롤의 정리도 전제 조건이 좀 있다. 롤의 정리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똑같네. 전제 조건은 똑같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똑같은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어.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런 전제 조건이 롤의 정리 하나 더 있고요. 평균값 정리 저 조건이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이런 내용이야. 야, A를 대입한 FA랑 B 대입한 FB가 같은 값이면 두 개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 사이에 그림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뾰족하지도 않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그렸을 때 이 파란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야? 나란한 점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몇이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0이야. 나란하니까. 근데 기울기값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A하고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이 두 군데야?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어.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나오도록 한 녀석의 C가 A하고 B 사이에 저도 하나 이상 꼭 있어. 이게 롤의 정리. 그럼 롤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잖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함수값이 똑같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녀석의 값은 A, B 사이에 무조건 꼭 있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 다음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A 대입한거랑 B 대입한 게 다른 높이에 있어. 그런데 그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평균 배열이잖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건 두 점 사이의 평균 배열. 여기 지금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하고 이 파란색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라는 접선이 이렇게 두 군데, 여기 그림에서는 두 군데 있는 거야?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이 A, B 사이에 무조건 하나 이상 꼭 있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무조건 꼭 있어. 지금 그림은 두 개 있는 건데 A, B 사이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 증명이 가능한 내용 정리입니다. 지금은 쌤이 그냥 읽어줬을 때 당연히 납득이 되니까 그냥 읽어만 드린 건데요. 밑에 보면은 막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증명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 필요 없습니다.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증명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걸 증명할 때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들을 사용해서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고 사익값 정리도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그런 정리들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증명할 때는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의 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롤의 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fx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니? 뾰족한 점도 없고 불연속 점도 없죠? 이건 지금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 그런데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 구하라며. 근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인데? A, F하고 B, FB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냐고. 둘 사이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야? 그 두 녀석은 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거 맞아? 만약에 그림이 옆에 더 있으면 선생님 여기도 기울기 빵이잖아요. 그럼 C3까지도 3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롤의 정리 자체가 이런 C의 값들은 무조건 A, B 사이에 있는 것만 찾는 거야. A, B 밖에 있는 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연장돼 있어도 여기 미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게 있어도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답은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 확인 2번으로 왔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C의 개수의 값을 구해보세요. 지금 평균값 정리를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는 한글은 써있지 않지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도록 하는 C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게 지금 좌변값 평균값 정리, 평균 배열인가요? 좌변? 지금 파란색 선이 좌변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야?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접점이 몇 개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녀석은 답이 3개겠네? 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A, B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야 돼. A, B 사이에 있지 않은 건 필요 없어. 자,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승우 눈이 살짝 잠이 온 눈인데? 괜찮아? 자, 다음 문제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맞아? 연속이야? 이게 다항 함수네.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닫힌 거에서 연속이야. 얘도 다항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사이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지? 미분가는? 다항 함수 원래 미분이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당연히 미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말 해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 C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C를 구하라고 하면 C만 구하면 되는데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야 fx라는 녀석의 값은 닫힌 구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연속이네. 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다항함수니까.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네. 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다항함수니까. 이 말이 꼭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전제 조건이 또 있어야 되지? 로형이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함수값 똑같은지 확인 좀 해보자. 마이너스 5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누군데? 1 대입했어. 둘 다 3으로 함수값이 똑같은 거 맞아? 그럼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그런 C의 값이,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이 두 숫자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미분했어. C 대입했어. C가 누구라고요? 그 마이너스의 값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이건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한 C의 값이 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그건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방금처럼 얘기하기 귀찮아서 얘기 못해요. 바로 풀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미분해서 C 대입하고 있습니다. 미분에 C 대입했더니 인수해 돼? 되냐고. C가 누구예요? 그러면 둘 다 사이에 있나요? 사이에 있다의 정의가 뭐야? 사이에 있다가. 이게 사이에 있다야? 우리에서는 C의 값은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이거는. 내신 거 맞으세요? 네.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졸린가 보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C의 값은 3분의 2하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버려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예제 몇 개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예제예요? 막 잠이 막 쏟아진다 갑자기. 미쳤다.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냐? 선생님 어저께 목살 샀다고 얘기했냐? 목살 선생님 1.6kg 샀거든? 1.6kg 사가지고 지금 모든 끼니를 고기만 먹고 있어. 살짝 고기 먹었더니 잠이 막 쏟아지네.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의 C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연속 맞아?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미분 가능 맞아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 변화율 과 미분계수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C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좌변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율값은 3인데 2 대입했습니다. 헐시고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이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 안 듣냐 니네?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아, 좌변 계산했다고? 귀는 듣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이제 얘기한다고? 좌변이 누구라고요? C는요? 그럼 C의 값은 답으로 허용할 수 있어? 네, 2분의 1은 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평균 변화율값 조사했습니다.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 사이에서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함수니까요. 3 대입했습니다. 30 35 빵 대입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건가요? 미분에서 C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이 몇이라고? 12? 12여서 3으로 약분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따라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답으로 뭘 선택하자고요? 네, 플러스 루트 3을 선택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챕터가 끝입니다. 다음 챕터가 쪽수가 몇 쪽이에요? 다음 챕터가 119쪽부터 119에서부터 몇 쪽까지? 118부터 152? 잠깐 쉬었다가 뒤에까지 진도를 나가면 숙제가 2배가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함수의 증가감소가 왔습니다. 이 챕터 이름이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인가요? 함수의 증가감소예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챕터요? 극대극소까지 죽겠는데 내일까지 3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숙제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있다고? 빨리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2챕터 나가면. 나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주로 함수들은 2차 함수까지는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차수의 함수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3차이면 4차만 다룹니다. 3차 함수 최고참교수의 양수인 것만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참교수의 양수인 것만 전제로 좀 설명합니다. 최고참교수의 양수였을 때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최고참교수의 양수였을 때 4차 함수 이렇게 그립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최고참교수의 양수입니다. 직선도 그랬던 것 같은데 1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참교수의 양수였을 때 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죠. 최고참교수가 음수였을 때 오른쪽 끝이 내려갑니다. 최고참교수가 음수면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참교수가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최고참교수의 양수인 3차함수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된 3차함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 3차함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된 3차함수도 있습니다. 4차함수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된 4차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4차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4차함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이 2개 있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입니다. 세 번째 건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게 없습니다. 4차함수의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건 이건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3군데고요. 이건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2군데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1군데,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게 1군데입니다. 증가감소는 첫 번째 거는 증가하다 이 부분이 감소하는 건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다 증가만 하나요? 얘는 이 부분이 감소하고 이 부분이 지금 감소하는 거죠? 여기가 감소하고 여기가 감소하고
여기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증가 감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미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저걸 만족한다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재수함수, 로함수에서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컸을 때는 증가하고요.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 양수야, 함수야?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길이 양수야, 함수야? 접선의 길이 양수죠? 오른쪽으로 할수록 증가하는 거죠? 접선의 길이 양수니까 증가하고요. 이 점도 접선의 길이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음수인가요? 그 접선의 길이가 음수면 감소, 접선의 길이가 양수면 증가하는 상황인 거네. 여기까지 말이 되시나요? 근데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냐면 증가하는 거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상태라는 표현은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는 감소 상태, 이 포인트는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태라는 표현은 점에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빨간색 점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표현 자체가 수학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증가 상태 아니면 감소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간색 점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여기 빨간색 점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표현이 없다고 수학은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업할 때 선생님도 뭐라고 지칭해서 너희들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 가끔 설명할 때 이 빨간색 두 점 포인트는 정지 상태에 있다고 표현은 안 해요. 수업할 때. 하지만 그건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만 표현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구간이면 자, 여기가 지금 빨간색 지점이 x가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a가 x는 b라고 하겠습니다. 구간이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을 표현하겠네? 자, 첫 번째 이 그림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라 또는 b부터 증가하는 구간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수학이 정지 상태는 정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 수학이 증가하는 구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출간하는 책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들은 A나 B를 포함시키지 않고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한 책이 있고 어떤 책들은 A하고 B까지 포함해서 증가하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책마다 다르게 서술합니다. 이거는 수학학회에서 대한민국 수학학회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중에 딴지 거시면 안 돼요. 선생님 둥어 빠졌는데요? 답에는 둥어 있는데 선생님 둥어 빼먹었어요. 아 선생님 답에는 둥어 없는데 선생님 둥어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따지지 마세요. 증가하는 구간일 때는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는 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증가 함수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게 증가 함수냐면 이 그림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건 증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간 적은 없죠. 내려간 적이 없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증가함수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얘는 접선의 기록이 빵 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증가하는데 얘는 잠시 정지 상태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이건 증가함수라고 하기 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입니다. 여기가 싹 다 x축의 평행한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 없죠. 하지만 이 그림 전체로 봤을 때는 내려간 적이 없죠. 우리 이걸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입니다. 잠시 멈추다는 건 상관없습니다. 잠시 멈추다는 건 상관없습니다.
용어적인 정의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야? 첫 번째 이 그림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고. A부터 B까지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닫힌 구간으로 써가지고 A, B를 포함시켜서 답을 써도 상관없다고? 그런 증가감수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가함수야? 이건 증가함수고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3차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잖아.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1개고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잖아.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fx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몇 개 있다고? 1개 또는 없다고? 미분에서 빵 되는 건 2차 방정식 아니야 이거? 3차 함수 미분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 그냥 1개 또는 빵개야. 판별식은 0보다. 우리 이러면 증가함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야? fx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도함수의 값 원전에 0보다 커놨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감소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커놨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실수돼서 0보다 커놨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문제 풀 때 계속 사용합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감소함수면 미분에서 어떻게 되겠어? 감소함수면 미분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감소함수면 최고차계수 음수일 거야. 최고차계수 음수면 양배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4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거 3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2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1개, 1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 자, 빨간색 점들 중에 여기는 2 빨간색 점 있죠. 올라가다 내려가는 포인트, 내려가다 올라가는 포인트. 이 빨간색 2점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점은 올라가다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내려가다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은 올라가다 또 올라갔나요? 얘는 극점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극점이 몇 개 있어요? 두 번째는 극점이 몇 개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극점이 1개인가요? 얘는 극점이 2개, 이거 2개는 극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점은 올라가다 내려간 점은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은 극소점입니다. 내려가다 올라간 점은 극소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은 극소점, 올라가다 내려간 점은 극대점입니다.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구분하자면 왼쪽은 극점이 존재하는 3차 함수인 거네? 오른쪽은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인가요? 자, 왼쪽은 극대점이 존재하는 3차 함수고요. 4차 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극대점이 없는 4차 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거는 극값이 있다 없다.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점의 y좌표를 얘기해.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극값이 2개 있는 거잖아. 극값이 있는 거, 극값이 2개 있는 것과 극값이 없는 걸로 3차는 구분되지만 4차 함수의 값은 극대값이 있는 것과 극대값이 없는 걸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4차를 미분했더니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인가요? 맞아요? 이건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야 이 그림은?
3차 방정식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몇 개냐고. 이 방정식은 근이 몇 개냐고. 3개예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3개이기 때문에 방정식 근은 3개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방정식 근이 3개가 아니잖아. 그럼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질 때가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가 이때고, 그렇지 않을 때가 이게 3개야?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은 미분에서 0보다 큰 나타내는 증가함수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나타내는 상황이야. 근이 1개거나 빵개니까. 하지만 왼쪽은 미분에서 빵 된 녀석의 값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판별식 0보다 큰 상황이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크면은 극값이 2개, 극점이 2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이 없어.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증가와 감소의 내용 정리는 다 했습니다. 바로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라는 파트입니다. 이 책은 증가하는 구간에 닫힌 구간으로 답을 쓰는 걸 선택하고 있거든? 그죠? 증가하는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책이 요구하는 게 닫힌 구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쌤도 지금부터 증가하는 구간에 등호를 포함시켜서 답을 쓰겠습니다. 근데 다른 참고서 풀 때는 열린 구간으로 답을 쓰는 책들이 종종 있어서 그때는 열린 구간으로 답을 쓰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푸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거는 등급대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일일이 세분해서 풀어주는 풀이입니다. 자, 증가감수를 조사로 가니까 나는 도함수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6x인가요? 도함수가 빵 되는 거 찾아봤습니다. 빵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빵인가? 지금 쌤이 작성하는 거는 증감표라고 부릅니다. 증감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중인데 쌤이 증감표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기는 x 값들을 쓸 거고요. 여기는 도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는 원래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마이너스일 때 미분에서 빵일 때 미분에서 빵이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3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이거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맞아요? 그 다음 요 사이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그 다음에 0보다 큰 숫자 1 대입했더니 양수인가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그래프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잖아.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은 원래 함수의 값은 감소하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건가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졸라 빨라. 나 감동했어. 너무 빨라서. 야, 빵 대입하면 누구야? 자, 이 표를 작성해서 답을 문제는 증가감수를 조사라고 했잖아. 그럼 증가하는 구간을 화살표 올라가는 구간을 답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인가요? 반면에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가 감소하는 구간인가요? 언제 이렇게 풀고 있어 이거를. 이거는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이해를 꼭 시키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난 이런 방법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로 갔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했는데 도함수가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가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하고 빵이라고요? 도함수의 보를 확인해 봤더니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인가요? 도함수의 보가 플러스일 때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그거 구간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해요. 도함수의 보가 양수인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해요.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감소해요. 이 닫힌 구간들은 열린 구간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간표 너무 빡세. 이거 표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리는 그림만 그려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얘는 미분하면 누구야?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문제 혹시 되려나? 이거 빵 되는 게 누군데? 맞게 썼나요? 빵 되는 건 3개 있습니다. 빵 되는 3개가 누군데? 최고차계수가 지금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그게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빵 1이라고요?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고 3번 거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요거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거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또는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또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증가함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제가 3차 함수가 모든 실수의 영역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배울 때는 좀 더 상세하고 더 복잡하게 설명해 드릴 거지만 오늘은 그 설명이 다른 걸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선생님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음수인가요? 최고차계수 음수면은 그림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음수가 되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건 2개이거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이거나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녀석의 값은 뒤에는 2개만 감소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가 되려면은 미분의 상상이 0보다 작기만 한 거는 오른쪽 건데 미분에서 빨간색 점에서는 잠시 미분에서 빵인 거죠?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값이었을 때 감소합니다. 근데 미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인가요? 양배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a값의 범위는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필수예제 3번 문제가 3차 함수의 값이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특정 범위에서만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정 범위에서 감소하는 거는 실은 문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 딱 0과 3 사이에서 감소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만약에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면 0과 3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서 감소하면은 0과 3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건 되네.
더 넓은 범위에서 감소하면 그 범위에 포함된 0부터 3까지도 감소하는 거잖아. 좁은 범위면 안 되고. 선생님 이 말한 거야. 자, 3차 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3차 함수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라고요? 얘가 도함수입니다. 그런데 나의 바람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영역이 존재해.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는데 여기가 정확히 0하고 3이어도 되긴 해. 이러면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음수니까 감소해. 내 말이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도 괜찮다고. 0하고 3의 값이 이런 데서도 괜찮아?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된 거 맞죠? 그럼 상황은 두 가지인 거네. 상황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설령 이렇게 돼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근이고요. 여기가 근입니다. 여기는 숫자입니다. 무슨 문제야? 근수수근의 문제야? 근이 떨어져 있어?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풀어? 근이 붙어 있을 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사용하죠? 이 함수가 도함수인데 도함수한테 빵 대입한 거 음수, 도함수한테 3 대입한 것도 음수라고요? 그럼 나는 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도함수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도함수한테 3 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된다며. 이때는 빵 대입한 함수값이 뭐야? 빵 대입한 함수값이 빵. 빵 대입한 함수값이 빵이에요. 이때는 음수였는데 빵 대입한 함수값이 빵인 거 괜찮다고요? 3 대입한 함수값이 빵이도 상관없다고요? 여기 등호 넣어야 되겠네. 따라서 A값의 범위가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조사해보세요. 이건 뭐 지우지 않고 바로 이겨도 되겠다. 이거 도함수래. 도함수기 때문에 0까지는 도함수고 음수야. 0부터 3까지는 도함수가 양수고 3부터 5까지는 음수고 5부터는 양수야. 얘는 지금 도함수입니다. fx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3부터 5 사이에서 감소하나요? 3하고 5 사이에서 도함수고 음수니까 감소 맞아? fx의 값은 0과 2 사이에서 증가하나요? 도함수고 양수니까 증가합니다. fx의 값은 2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나요? 창빈이는 무슨 생각해? 일부 똥멍청이들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똥멍청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네요 지금. 우린 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도함수의 보호가 지금 2하고 3 사이에서도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감수가 아니라 증가네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함수를 따지는 거지 도함수가 커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를 통해서 증가함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착각으로 인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까지 CPR도 푸시고요. 증가함수까지